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이후 차갑게 얼어붙은 민생 경제와 더불어 극도로 심화된 갈라치기. 그 와중에 윤석열 탄핵안은 가결이 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사태는 일단 안정화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이 요원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울 것 같은 이번 겨울, 대한민국을 잠시 이끌어 나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체 어떤 인물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덕수, 1949년 전주 출생,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 이미 1970년 21살의 행시를 패스해 관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1년 육군에 입대해 74년 병장 만기 제대. 역대 총리 중 현역병 출신은 단 4명인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한덕수 총리입니다. 이후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상공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한덕수 총리. 그러던 와중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되어 경제수석 밑에 통상산업비서관을 맡게 됩니다. 이후 문민정부에서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으로 근무하는데요. 이때 IMF 사태를 수습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의 수입차 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용차를 스웨덴의 사부로 결정하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스크린커터 폐지를 거론하면서 영화 업계에 또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 수석 비서관 그리고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는데 2002년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 규제와 중국산 마늘 수입 규제를 맞바꾸는 한중 마늘 협상 파동으로 책임을 지고 경제수석에서 물러납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연구원 원장에 취임하여 근무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는데요. 2005년 3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는데 이때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쌀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한미 FTA를 강력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스크린커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면서 영아인들에게 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는데요.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극심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잘 보좌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로 화려한 막을 내릴 것 같았던 한덕수 총리의 커리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를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은 부임하자마자 그를 주미 대사로 발탁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갈등을 빚었던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파 출신이자 또 이 경제 관료인 한덕수 총리를 선택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주미 대사 퇴임 이후에는 한국무협협회장에 선임되었고 다양한 곳의 위원장, 이사장을 맡으면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됩니다. 윤석열이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지정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이니만큼 민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총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고군분투한 한덕수 총리, 특히 2023 잼버리 때는 직접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특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밑에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전화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자 한덕수 총리, 대통령 자택은 벙커 수준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파문 당시 한덕수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싼 똥을 치우기만 했던 한덕수 총리, 그러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윤석열은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워낙 개판 치는 바람에 총리 후임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임되면서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한 한덕수 총리. 올 10월에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도 했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거부권을 635번 행사했다라는 발언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올라선 한덕수 총리. 행시 패스한 공무원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과연 그는 대통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하며 국정 안정에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김건희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혼란 가득한 2024년 대한민국의 겨울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